내 인생이다. 남의 눈치 보며 살지 말아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눈빛을 살피고 청년이 되면 친구들의 평판을 걱정한다. 사회에 나와서는 상사의 평가와 동료들의 반응이 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눈길로 바라볼까 하는 마음은 늘 습관처럼 따라다닌다. 그 습관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도 은퇴를 해도 자녀가 제 자리를 찾아 독립을 해도 여전히 사람들의 눈빛을 신경 쓰게 된다. 옷차림 하나에도 말 한마디에도 심지어 자식의 성취까지도 남들이 어떻게 볼지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은 점점 뒤로 물러나고 만다. 평생 남의 시선에 맞추며 살다 보면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잊어버린다.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하고 싶은 일도 미루게 된다. 내 기쁨보다는 남의 평판을 우선하게 된다.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지키고 듣기 싫은 말에도 맞장구를 치며 어느새 마음은 조금씩 지쳐간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스스로도 눈치를 보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타인의 기대 속에서만 살아온 삶은 겉으로는 원만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늘 허전하고 외롭다. 나이가 들어도 이 습관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동네 모임에서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면 예의 없어 보일까 걱정한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고 말하면서도 남들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늘 비교한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면 뒤에서 욕을 먹을까 불안해한다. 남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당신의 삶은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내 시간이면서도 내 것이 아닌 삶, 그것은 늦은 나이에 누릴 평온을 빼앗는다. 이제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벗어남은 단절이 아니라 해방이다.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해 살지 않고 더 이상 눈치를 보기 위해 웃지 않는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하루가 편안하고 내 삶이 단단해야 노년이 단단하다. 그러나 오랜 세월 길들여진 습관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남의 말 한마디에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고 다른 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신경 쓰인다. 그럴수록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남의 눈치를 보는 행동을 버리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그런 시선을 버릴수록 내 삶의 무게중심은 내 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다. 남의 눈치를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고집을 부리거나 제멋대로 살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을 되찾는 과정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은 겉으로는 예의 바른 것 같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과 후회를 키운다. 오늘은 내가 괜찮게 보였을까? 혹시 나 때문에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당신의 살아온 삶은 이미 충분히 긴 세월을 지나온 여정이다. 이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살아야 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허례허식을 버리면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다. 허례허식은 곧 남의 눈치를 먹고 사는 습관이다.
다른 이에게 잘 보이려는 허세, 체면을 차리려는 강박, 남과 비교하며 자존심을 붙잡으려는 마음, 그 모든 것이 헐의 허식이다. 그것을 버려야 마음이 가벼워진다. 늦은 나이에 평안이란 결국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첫째, 체면보다 진심을 앞세워야 한다. 많은 이들이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남기려 애쓴다. 그러나 그 평판은 언제든 변한다. 오늘은 칭찬을 받더라도 내일은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이의 말은 바람과 같아서 붙잡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체면을 세우려는 순간 그 바람에 나를 맡기는 꼴이 된다. 반대로 진심을 따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누군가 비난하더라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 칭찬하더라도 자만하지 않는다. 체면은 남의 것이지만 진심은 내 것이다. 당신의 삶을 붙잡는 것은 체면이 아니라 진심이다. 둘째, 비교하는 습관을 끊어야 한다. 남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곧 비교 속에서 사는 것이다. 남의 집이 더 크면 내 집은 초라해 보이고 남의 자식이 더 잘 나가면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나 비교의 끝은 없다. 항상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서 있고 더 앞서 있기 때문이다. 비교에 갇힌 사람은 만족을 알지 못한다. 가진 것을 누릴 줄 모르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살아온 세월 위에 서 있다. 더 높이 올라갈 필요도 없고 더 많이 가질 이유도 없다. 열심히 일궈놓은 것을 누리고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이들과의 비교를 버릴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다. 셋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부탁을 거절하면 미움을 살까, 자리를 빠져나오면 예의 없어 보일까 걱정한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거절 하나로 무너지지 않는다. 거절했다고 등을 돌리는 사람은 애초에 깊은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해라. 오히려 진실한 사람일수록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해준다. 거절을 하지 못해 스스로를 해치느니 차라리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옳다. 예의를 지키되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선이 곧 당신의 평안을 지켜준다. 넷째, 남의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기대를 짊어지고 산다. 부모는 자식의 기대를, 친구는 친구의 기대를, 사회는 사회의 기대를 얻는다. 그러나 모든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은 불가능하다. 하나를 맞추면 다른 하나가 어긋나기 마련이다. 우리의 시간은 남의 기대에 휘둘리며 보낼 만큼 길지 않다. 이제는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옳다. 다섯째, 말보다 침묵을 선택할 때가 있다. 눈치를 본다는 것은 말을 고르고 표정을 꾸미는 일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말로 맞추려 한다면 마음은 금세 지치고 만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 된다. 괜한 해명이나 억지 웃음은 오히려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든다.
침묵은 무례가 아니다. 침묵 속에서 나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 불필요한 말 대신 차분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 남의 시선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남의 눈치를 버리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 걸음씩은 나아갈 수 있다. 작은 거절 하나, 작은 비교 하나를 내려놓으면서 마음은 점점 가벼워진다. 그 과정이 켜켜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남의 눈길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이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오롯이 당신의 것이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은 늘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흔들리고 남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무너진다. 웃는 얼굴을 보면 안심하고 찡그린 얼굴을 보면 죄책감을 느낀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 곧 나의 기분이 되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곧 나의 가치가 된다.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남이 된다. 내 마음이 아닌 남의 마음이 내 삶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눈치를 내려놓은 삶은 다르다. 남의 말이 들려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것은 남의 입에서 나온 것일 뿐 내 마음속 가치를 바꾸지는 못한다. 다른 사람이 찡그리면 안타깝게 여기되 그 감정에 매이지 않는다. 내 마음의 평안을 스스로 지킬 줄 알기 때문이다. 남이 뭐라 하든 내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눈치를 버린 삶의 모습이다. 눈치를 보는 사람은 자꾸만 자신을 꾸민다. 필요 이상으로 웃고 원하지 않는 자리에도 참석한다. 하고 싶지 않은 일에도 억지로 손을 든다. 그 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 빠지면 소외될까, 다르다고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렇게 꾸민 웃음은 오래가지 못한다. 억지로 내민 손은 곧 지치고 꾹 눌러 참은 말은 언젠가 터져나온다. 눈치를 보는 삶은 겉으로는 원만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갈등이 끓는다. 눈치를 버린 사람은 오히려 더 솔직하다.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무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심을 드러내니 관계가 더 편안하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된다.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단호히 말한다. 그 솔직함 속에서 오히려 신뢰가 자란다. 진심으로 대하는 관계만 남고 가식에 묶인 관계는 저절로 멀어진다. 눈치를 보는 삶은 늘 피곤하다.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내 기준은 사라지고 남의 감정에 휘둘리느라 내 감정은 무뎌진다. 오늘은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웃었지만 돌아서면 허무하다. 내 삶인데 정작 내 마음이 없다. 하루하루가 남의 마음에 저당 잡혀 있는 셈이다. 눈치를 버린 삶은 평안하다. 남의 기분을 존중하되 그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는다. 남의 기준을 인정하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 생각을 지킨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평판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기준으로 산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된다. 남이 뭐라 하든 밤에 편히 잘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자유다. 나이가 먹어서도 눈치를 계속 본다는 것은 젊은 날의 습관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다. 젊을 때는 눈치가 필요했다.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거래처의 표정을 살펴야 했다. 생계를 위해, 자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맞추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생계를 쥐고 있던 손을 내려놓았고, 자녀도 각자의 길을 간다.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남의 기준을 채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본다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남긴 족쇄일 뿐이다. 눈치를 보는 삶은 남의 마음에 갇힌 삶이다. 눈치를 버린 삶은 내 마음을 지키는 삶이다. 둘 사이의 차이는 크다. 전자는 늘 불안하고 후자는 늘 평안하다. 전자는 남에게 휘둘리고 후자는 스스로를 다스린다. 전자는 삶을 잃고 후자는 삶을 찾는다.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남의 눈 속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 속에 깃들어 살 것인가? 눈치를 버린 삶에는 특별한 지혜가 있다. 먼저 시간을 아껴 쓸 줄 안다.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허비하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돌아온다. 그 시간으로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진정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눈치를 버린 첫 번째 선물이다. 둘째로 건강해진다. 남의 눈치를 보며 쌓인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다. 억지로 웃느라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풀리고 긴장으로 딱딱했던 어깨가 내려온다. 밤에는 깊이 잠들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난다. 마음의 평안이 곧 몸의 건강으로 이어진다. 눈치를 버린다는 것은 남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바르게 존중하기 위한 태도다. 눈치를 본다는 것은 겉으로는 상대를 배려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을 감추는 것이다. 그러나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는다. 존중은 내 안의 평안에서 나온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올곧게 대할 수 있다. 당신이 지나온 길은 긴 세월 끝에 찾아온 시간이다. 이제는 남의 기대를 채우느라 분주할 필요가 없다. 이미 충분히 겪어보았고, 이미 많은 것을 감당해왔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쓰여야 한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은 남에게 빌려준 시간을 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제는 돌려받아야 한다. 내 삶의 주인이 다시 내가 되어야 한다. 정약용은 헐의 허식을 버리라고 했다. 헐의 허식은 체면이요 눈치다. 그것은 진실을 가리고 나를 잃게 만든다. 버릴수록 가벼워지고 버릴수록 평안해진다. 젊은 날에는 체면을 세워야 했다. 눈치를 보며 사람들과 어울려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눈치를 버린다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진실해지는 것이다. 진실한 웃음만 남기고 억지로 짓던 미소는 버려라. 진심 어린 말만 하고
억지로 맞추던 말은 멈추어라. 가식적인 자리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이 편안한 자리만 지켜라.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평안을 되찾는다. 남의 눈을 따라 살면 내 마음은 늘 흔들린다. 그러나 내 마음을 따라 살면 남의 눈길도 더 이상 무섭지 않다. 불필요한 체면은 버려라. 억지로 맞추는 웃음도 버려라. 끝없는 비교도 버려라.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당신이 누려야 할 자유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마라. 눈치를 버려라. 평안을 지켜라.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